자, 진도별 기출문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시장 실패하고 정부 실패를 볼 건데요. 자, 시장이 나왔을 때는 이거는 뭐냐면 재화를 시장이 만들어야 되는데 이 필요한 재화를 시장이 못 만든다는 거예요. 그치? 항상 시장은 필요한 재화가 있다면은 수요하고 공급이 균형되게 만들어주는 게 사회적으로 제일 바람직해요. 자원이 제일 효율적으로 활용되었고 공급 곡선, 그다음에 재화가 가장 만족감 있게 배분되었기 때문에 이걸 배분적 효율성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런 점을 찾지 못한 게 뭐다? 시장 실패니까 이런 점을 정부가 직접 찾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실패는 반드시 어디 연결돼 있어? 재화 유용과 연결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공공재, 또 뭐 있어? 공유재, 그다음에 요금제 있죠. 그다음에 민간재 있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시장이 잘 만들었다면은 정부는 이런 재화 개입에 관여 안 하겠죠. 이걸 잘 못 만든 거야. 이게 시장 실패고 또 만들긴 잘 만들었는데 이게 너무나 불평등하게 배분되었어요. 이런 불평등성은 시장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시장이 완벽하게 재화를 만들더라도 누가 개입한다? 정부는 개입합니다. 좀 더 평등하게 재배분해 줘야 될 거니까요.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시장은 뭐 하는 곳이다? 재화를 만드는 곳, 뭘 매개로? 가격을 매개로. 이걸 통해서 요 균형점을 찾아가는 게 시장의 성공. 그다음에 실패했다는 거는 요런 재화를 균형 있게 못 만들었다는 거고요. 두 번째, 설사 만들더라도 공평하게 배분되지 않았다는 거야. 그래서 시장은 주로 효율성 쪽이지 형평성은 관심이 없거든요. 시장이 완벽하더라도 효율성에서는 완벽하겠지만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는 개입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얘가 나왔을 때 재화 유형론과 연결돼야 됩니다. 자, 그럼 뭐가 나옵니까? 뭐 두 문자 공자외 부정을 외우잖아. 공공재, 그다음에 외부 욕구와 자연 독점, 그다음에 불안전 경제 이런 것들, 정보 비대칭 이런 것들. 자, 외부 효과는 외부 경제가 있고 외부 불경제가 있잖아요. 외부 경제와 관련돼 있는 게 가치제 같은 것들이야. 분명히 민간제지만 사용할수록 사회가 이득이 되는데 내가 돈을 다 내야 되기 때문에 쓰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하겠다는 거예요. 교육 주문, 교육, 의료, 주택, 문화행사 같은 것들. 외부 불경제는 공유제로 배울 거고요. 그다음에 독점일 때는 민간제도 실패합니다. 그다음에 X 비율성은 독점이고 성과가 안 나오다 보니까 열심히 일하지 않는 거죠. 이건 정부 실패 개념이죠. 자, 어떤 분이 그러면 민간도 독점일 때는 X 비율성 나오지 않나요? 물어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민간은 설사 독점이어도 이윤이 있어요. 이윤을 극대화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독점이어도 열심히 기술을 개발합니다. 근데 정부는 독점이죠. 그다음에 성과 기준도 없죠. 망하지도 않죠. 이러다 보니까 열심히 일하지 않아요. 재화는 골고루 배분되었지만 심리적으로 열심히 일하지 않는 액수 비율성은 누구 실패다? 기본적으로 정부 실패입니다. 물론 수식어가 붙는다면은 시장 실패가 될 수도 있겠죠. 그지? 근데 수식어가 없다면 기본적으로 누구 실패다? 시장 실패, 정부 실패다. 그다음에 공공재. 공공재는 만드는 비용은 내가 다 내야 되는데 대가를 못 받아요. 만드는데 100만 원이 드는데 수입은 하나도 없어요. 이러니까 시장은 못 만들 겁니다. 근대 입법 국가일 때도 공공재는 누가 만들었다? 정부가 만들었어요. 세금 걷어가지고요. 그래서 두 문자는 공자외 부정이고요. 답은 3번입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이제 해결책이 나오죠. 시장이 못 만드니까 정부가 직접 만들겠다. 공적 공급. 만들긴 만드는데 좀 부족하게 만들어. 더 만들게 유도해야 되겠죠. 보조금 줘가지고 공적 유도. 쓸데없이 과잉 생산하는 거야. 또는 과당 경쟁하다 보니까 망할 수 있겠죠. 그때 들어가는 게 정부 규제죠. 정부 규제. 그래서 공적 공급, 그다음에 규제, 공적 유도가 있다는 겁니다. 공적 공급은 직접 생산하는 거고 공적 유도는 민간이 생산할 수 있게 간접 보조금 대주는 거고요. 규제는 말 그대로 규제일 거고요. 자, 모든 게 다 가능한 게 뭐다? 규제입니다. 답은 3번이에요. 공적 공급은 주로 어디 쪽이다? 공공재야. 공공재인 시장이 안 되니까 정부가 직접 생산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지금 민간 위탁도 있지만 공공재를 다 민간 위탁할 수는 없어요. 원칙적으로 정부가 공적 공급이야. 두 번째, 요금제. 가만 놔두면 자연 독점이 돼요. 이러니까 정부가 직접 공급을 하든지 공기업 만들어 가지고 아니면 민간 기업에 특허를 줄 겁니다. 규제할 겁니다. 특허 주고 규제할 거니까. 그래서 공적 공급에는 누가 들어간다? 공공재와 자연 독점이 들어가고요. 보조금을 주는 거는 이게 유도인데 이거는 바람직한 외부 경제 또는 정보를 제공했을 때 그만큼의 혜택을 주는 겁니다. 정보 비대칭. 반면 규제는 공공재 빼고 다 들어가요. 공공재는 민간이 아예 안 하니까 규제할 게 없겠죠. 이것 빼고 나머지는 다 규제가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민영화나 대책이 될 수 있을 거고요. 그 민영화는 이거는 시장 실패에 대한 대책이 아니라 누가 돼야 돼? 정부 실패에 대한 대책이겠죠. 틀렸죠, 이거는. 개념 자체가 틀렸고요. 답이 3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인 물어봤고 해결책만 물어봤는데 쉬운 문제밖에 안 나왔죠. 더 어렵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실패 나왔을 땐 반드시 재화 유용론과 연결시키자. 자, 내려갈게요. 정부 실패가 더 많습니다. 누가 실패하니까? 시장이 실패하니까 정부가 개입했던 거예요. 근데 오히려 더 악화된 거, 효율성도 악화되고 형평성도 악화되는 게 정부 실패예요. 기본적으로. 넓게 본다면 정부의 모든 부작용이야. 작게 본다면 시장 실패가 있으니까 개입했는데 오히려 더 나빠진 거죠. 그럼 왜 나빠졌을까? 첫 번째, 시장은 대가를 지불해야 돼. 쓴 만큼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만 정부는 세금으로 하니까 민간이나 정치인들이 낭비를 해요. 비용과 수익의 절연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 독점이고 성과 기준이 없고 망하지 않으니까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다. X비율성이야. 정부가 어떤 시장 상황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예측해서 정책을 만들어요. 근데 정책이 만들어졌을 때는 이미 민간의 생각은 바뀌어요. 왜? 정책이 있었을 때와 없을 때는 상황이 다르잖아. 없었을 때 이렇게 행동했는데 갑자기 이것 때문에 무슨 정책을 만든다고 하니까 민간의 생각이 바뀌겠죠. 행동이 달라져 버리는 거야. 근데 행동은 달라졌는데 정부 정책은 옛날 그 생태를 가정하고 정책을 만들다 보니까 반드시 부작용이 나오겠죠. 이걸 파생적 외부 효과라고 해요. 한마디로 민간에 대한 예측이 안 되다 보니까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나온다는 거야. 이제 파생적 외부 효과. 이거 말고도 또 뭐 있나요? 권력에 의한 편제. 권력 가지고 재화를 배분하는데 특권을 주는 거, 스케 같은 것들, 뭐 지대 추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정부 실패입니다. 옳지 않은 건 1번 틀렸죠. X 비율성은 독점. 두 번째는 성과의 모호성이에요. 그다음 신분 보장 같은 것들. 이런 것 때문에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과열된 경쟁이 아니라 독점 상태나 성과 기준의 모호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열심히 일하지 않는 게 뭐가 된다? X 비율성이라고 그래요. 지대는 뭐냐면은 내가 열심히 일했을 때 얻는 이득이 100이야. 근데 내가 면허나 특허를 받았어. 갑자기 수익이 1000이 돼 버렸어요. 이건 내 능력이 아니라 정부의 규제라든지 면허의 힘이겠죠. 이게 지대인 거예요. 정부가 뭘 개입해 버리면 이 지대가 커지는 거야. 이걸 얻기 위해서 내가 로비 활동을 하는 겁니다. 이러니까 그런 게 없었으면 생산적일 때 사용될 자금이 로비 자금으로 사용되겠죠. 그래서 지대 추구 봐보세요. 규제라든지 정부 개발이라든지 이런 개입을 했을 때 추가적으로 생긴 이득을 지대라고 그러고요. 이걸 얻기 위한 로비 활동을 지대 추구 행동이라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의 낭비가 나오겠죠. 지대 추구 이론 맞는 말이고요. 거래 비용 이론은 시장이 완벽하지 못하다 보니까 누구하고 거래할지 거래한다면 감시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계약 전 비용도 있고 계약 후 비용도 있어요. 협상이라든 계약 전 비용도 있을 거고요. 계약을 준수했는지 감시하는 거래 후 비용도 있겠죠. 거래 비용이야. 이런 거래 비용을 줄여주는 게 목적인 게 거래 비용 경제학이야. 이거는 거래 비용은 조직 경제학이라고 나중에 배울 겁니다. 그다음에 밑에도 마찬가지 조직 경제학인데 주인과 대리인이 있는데 둘 다 사익을 추구하는 사람이야. 정보가 대칭적이라면은 괜찮을 텐데 대리자가 더 많이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인이 주어가 돼가지고 잘못된 대리자를 선택하는 게 역선택. 제대로 선택했는데 주인이 감시를 못하다 보니까 대리자가 변해버리는 게
도덕적 해이겠죠. 어쨌든 대리자가 자기 이익을 키우는 행동을 기회주의 행동이라고 그러고요. 그 결과 잘못된 대리자를 선택하는 게 역선택이고요. 대리자를 감시하지 못하다 보니까 대리자가 주인을 배신해 버리는 게 도덕적 해이야. 시험에 어렵게 나왔을 때 누가 역선택이고 누가 도덕적 해인가도 물어봐요. 실급 문제 그런 거 많습니다. 답은 쉬웠어요. X 비율성은 경쟁이 아니라 독점이나 성과의 모성이다. 답은 1번입니다. 물론 3번과 4번 정보 비대칭은 시장 실패 아니냐? 맞아요. 기본적으로 정보 비대칭은 시장 실패입니다. 왜? 우리는 민간 기업에 대해서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민간이 정보 비대칭 이용해서 우리를 속일 가능성이 더 커요. 근데 공적 영역은 그렇지 않습니다. 4년마다 정권 바꿀 수도 있고요. 우리한테는 정보 공개 청구권이라는 이런 청구권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민간 영역보다는 정부 영역을 통제하기가 더 쉬워요. 그래서 정보 비대칭은 기본적으로 누구 실패다? 시장 실패예요. 근데 통제하기 더 쉽다는 거하고 실제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건 다른 개념이잖아. 통제할 수 있는 장치는 많지만 그래도 어쨌든 국가가 국민보다 더 정보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양자택일하라고 한다면 당연히 누구 실패다? 시장 실패겠지만 얼마든지 정보 비대칭, 정보 이런 거는 누구 실패가 될 수도 있다. 정부 실패가 될 수도 있어요. 특히 관료 얘기 나왔을 때는 당연히 정부 실패겠죠. 어쨌든 가장 틀린 건 몇 번이다? 1번입니다. 그 다음 내려갑니다. 이걸 같이 나왔네요. 시장 실패는 공자외 부정이야. 공공재, 외부 효과는 외부 경제가 있고 불경제가 있는데 외부 경제는 가치재, 외부 불경제는 공유재, 불안전 경제가 민간재, 정보 비대칭도 역시 민간재, 공자외 부정이에요. 자연독점만 빠졌네요. 이거를 교정한 게 직접 공급, 간접 공급, 보조금, 그 다음에 규제가 있다는 겁니다. 공적 공급과 공적 유도와 정부 규제가 있다. 맞는 말이고요. 자, 정부가 오히려 시장 실패했는데 개입했단 말이야. 오히려 더 잘못된 걸 정부 실패라고 그래요. 맞는 말이고요. 4번이 틀렸다. 정부 실패는 물론 관료들의 사익 추구라든지 정치인들의 사익 추구 성향도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사실 사익 추구는 민간이 더 심해요. 그리고 공적 영역은 관료들이나 정치인들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훨씬 더 많아요. 많아. 그래서 개인 요인도 있는 건 부정하지 않지만 오히려 민간보다 통제하기가 더 쉽단 말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정부 실패는 개인 요인보다는 구조 요인, 다수결의 폐해라든지 관료제 그 자체의 문제라든지 그런 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틀렸죠? 오히려 개인 요인보다는 구조의 내재한 요인이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왜? 관료나 정치인들은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되게 많아. 시장보다 훨씬 더. 그렇지. 여러분 민간에 있을 때 뭐 주식 신고 하나요? 안 하잖아요. 근데 관료는 안 그런단 말이야. 통제할 수 있는 게 월등히 많아요. 또 4년마다 막 바뀌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오히려 개인 요인보다 오히려 뭐가 개인 요인도 있겠죠.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내지 않은 구조 요인이 더 크다는 겁니다. 답은 4번이 가장 틀렸습니다. 이게. 대학 교재 그대로 나와 있어. 개인 요인보다는 오히려 구조 요인이 더 심하다. 구조적 특징이 더 강하다. 이게 답은 4번이 가장 틀렸습니다. 그렇다고 개인이 전혀 없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시장에 비해서 개인은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오히려 구조적 문제가 더 심하다는 거야, 이게. 자, 10번의 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다음에 11번입니다. 다 물어봤네요. 아이고, 좀 땡겨야 되겠다, 그지? 어, 소득의 불평등을 물어봤을 때, 기본적으로 정부는 평등이에요. 권력에 들어가서 권력에 의한 불평등이라 누구 실패가 맞다? 정부 실패가 맞아요. 근데 그런 말이 없다면 기본적인 소득의 불평등은 누구 실패다? 시장 실패입니다. 왜 정부는 애초에 이 자유롭게 내두는 자유도 있겠지만 이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치니까요. 어쨌든 기업은 뭐다 내부성이라고 그래. 관료들이 내부 규정 또는 개인 목표, 부서 목표를 추구한다는 거야. 공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내부 규정 준수라든지 할거주의라든지 여기에 더 집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은 맞죠. 두 번째, 도덕적 해이.
정보비대칭이지만 관료라고 붙여놨기 때문에 이런 정보비대칭은 누가 될 수 있다? 정부 실패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권력이 들어가지 않은 그냥 일반적인 소득의 불평등은 누구 실패다? 시장 실패입니다. 왜? 시장은 효율성을 추구한 장치죠. 가만 놔둬버리면 더 벌어집니다. 이러니까 가진 자한테 누진세를, 못 가진 자한테는 공적 보험을, 부조를 통해서 평등하게 만들어주는 게 정부잖아요. 물론 그런 과정 속에서 불평등하게 될 수도 있겠죠. 이건 권력에 의한 불평등이고 일반적인 소득 불평등은 누구 실패다? 시장 실패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독점 때문에 나오는 게 뭐다? X 비율성이고요. 그래서 디귿이 틀렸습니다. 답은 4번이 있기 때문에 어려워. 이런 문제가 어려운 거예요. 다 있잖아, 지금. 이건 하나하나 다 알아야 돼, 지금. 그래서 아마 디귿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디귿 때문에. 어, 답은 4번이고요. 아, 옳은 원인 묶었으니까 그 디귿 들어가면 안 되겠네요. 그 시장 실패니까 답은 2번이죠. 4번 때문에 고민했다는 거야, 지금. 답은 2번이고요. 아이고.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거네요. 시장은 가격이나 경쟁, 이게 시장 기구야. 이걸 통해서 재화 균형점을 찾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시장 실패는 가격이나 경쟁을 통해서 요 균형점을 찾지 못하는 것. 배분적 효율성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수요와 공급이 이 만난 이 점을 가격이 찾아 들어가야 되는데 요 가격이 이걸 찾지 못하는 게 바로 뭐다? 이게 배분 효율성이야. 왜 배분 효율성이라고? 재화가 가장 만족스럽게 배분되었고 생산 요소가 가장 만족스럽게 배분되었잖아. 전부 다 사익을 추구하는 시장과 아니 수요자와 사익을 추구하는 공급자가 있는데 가격이란 놈이 요 균형점을 찾아주겠죠. 이걸 배분적 효율성이라고 그래. 이게 안 되었을 때가 뭐다? 시장 실패라는 겁니다. 그 실패 원인에 뭐가 있다는 거야? 배제할 수 없고 경합하지 않는 공공재는 또 할 거가 있다가 시장 실패 원인 맞고요. X 비효율성은 정부 실패예요. 틀렸습니다. X 비효율성으로 인해 정부 실패가 야기된다면은 정부의 시장 개입이 약화되겠죠. 그치? 아, 시장이 실패하면 정부가 개입해야 되는 거지. 근데 X 비효율성은 시장 실패가 아니라 정부 실패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나타난다면은 정부가 시장 개입하면 안 되겠지. 답은 3번이고요. 그다음에 정부 실패는 시장 실패에 대한 대응 개념이다. 가격이 아니라 다수결이나 강제력으로 재화를 배분했는데 오히려 더 비효율적이다. 이 균형점을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답은 3번입니다. 어렵진 않았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애로 정리는 국회직에서 한 번 나왔지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넘어가고 이제 감축관리가 나오는데 감축관리 누가 실패한 다음에 정부가 실패한 다음이야. 70년대 중반이 오일 쇼크 이후에요. 1차 오일 쇼크가 13년도야. 이런 감축관리는 대개 73년도 이후 정책들이에요. 그다음 2차가 79년도, 80년도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신자유주의 작은 정부로 넘어 들어가겠죠. 근데 시험에 뭐가 나오냐면 감축관리 방안이 아닌 걸 물어봐요. 감축관리 방안이 아니라는 건 큰 국가 상징이란 소리예요. 그 큰 국가 상징이 뭐가 있냐면은 준입법 기능, 준사법 기능하는 위원회 제도. 19세기 말부터 등장해요. 원래 입법은 입법부가 하고 사법은 사법부가 해야 되는데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행정부가 그걸 대신하는 거야. 근데 행정부의 권력 독점이 심화되는 걸 방지하려고 독립된 위원회를 많이 만들어줘요. 많이 만들어요. 이 위원회한테 특정 업무에 대한 입법 결정 기능, 사법 결정 기능, 집행 기능까지 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입법부도 아니고 사법부도 아니기 때문에 준입법 기능, 준사법 기능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가 자본 예산이야. 정부가 실패하니까, 시장이 실패하니까 정부가 빚을 져가지고 부채 만들어서 경기를 키우는 겁니다. 적자 재정으로 자본 예산, 그 다음에 계획 예산. 60년대, 65년도에 미국 정부가 돈이 많다 보니까 장기 플랜을 짰던 거예요. 이게 실패한 게 바로 정부 실패야. 그 다음에 목표 관리 예산. 비록 70년대 들어왔지만 50년대 있었던 내부 관리 기법이지 감축 관리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반면에 70년대 들어왔던 연기준이라든지 일몰법이라든지 뭐 종결 같은 건 당연히 감축관리 방안이죠. 네 가지만 외워도 위원회 제도, 그다음에 자본 예산, 위자 계목이라고 그래요. 계획 예산,
목표관리 예산까지 위원회 자본, 그 다음에 계획, 그 다음에 목표관리까지 유의자 계목 해가지고 답은 3번입니다. 감축관리는 주로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물론 감축관리의 민영화, 규제화나 보조금 삭감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야, 이거는. 그 다음에 작은 정부네요. 옹호하는 거네요. 작은 정부니까 누가 실패해야 돼? 정부가 실패한 다음의 문제야. 그게 신공공관리론이네요. 신자유주의는 정부 기능을 시장에 넘기라는 소리고 여기다가 시장의 민간 논리가 들어와서 내부적으로 효율성 높이자는 게 신공공관리론이야. 반면에 나머지는 큰 국가죠. 행정권이 우월화되고 정치행정 이론론이니까 이건 발전국가네요. 행정권의 우월화. 그냥 어쨌든 행정국가는 기본적으로 입법부나 사법부에 비해서 행정권이 우월화된 건 맞으니까 꼭 발전국가라고 할 수는 없겠다. 어쨌든 시장 실패한 다음에 대공황 터진 다음에 행정권이 세지고 정치행정 이론론 됩니다. 그 이유가 바로 경제 대공황이란 시장 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개입 정책, 뉴딜 정책, 그다음에 50년대간 복지 확대 같은 것들, 복지국가 같은 것들. 그다음에 이게 실패하니까 신자유주의나 신공공관리론으로 답은 4번이었죠. 쉬운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재화유용론이 나와요. 재화유용론 나왔을 때는 누가 연결시켜라? 시장 실패와 연결시켜야 돼요. 공공재, 그 다음에 공유재, 요금제 하다못해 민간재까지도. 민간재 안에 뭐가 있다? 가치재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 가치재를 시장에 냅두는 게 아니라 거의 정부가 책임지고 있어. 교육, 의료, 주택 이런 것들 정부 책임지고 있잖아, 지금. 나중에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제가 좀 가급적 20분 안에 20분 내로 끊으려고 해요. 공부를 40분 이상 집중을 잘 못하더라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끊어가지고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좀 필요한 거 위주로 정리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